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로 럭셔리가 뭐냐,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이 뭐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아시고 나면 럭셔리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는 순간에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럭셔리가 뭔지를 실제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럭셔리라는 게 뭔지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셔도요, 웬만한 쪽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본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제품이라는 거를 놓고 볼 때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품질도 있을 거고, 가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미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이게 얼마나 희귀한 건지, 얼마나 유니크한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제품의 성격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럭셔리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서비스와 프로덕트와 브랜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게 럭셔리 프로덕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싸고 좋고 희소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게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럭셔리라는 거는 대부분이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 프로덕트와 브랜드를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엄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 럭셔리라고는 저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메스티지부터는 살짝 그래도 럭셔리의 느낌이 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메스티지라는 거는 매스와 그 대중, 다수를 뜻하는 매스라는 단어와 프레스티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단어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좋은 브랜드, 그런 거를 저희가 메스티지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럭셔리라는 거는 저기에 보시게 되면은 가격, 품질, 희소성 모든 부분들이 다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품질 좋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저희가 럭셔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특히나 제품과 브랜드를 얘기를 할 때 저 개념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면은 그냥 생각나시는 브랜드를 생각을 하시면은 대부분 그 안에 들어는 갑니다. 문제는요, 서비스는 딱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딴 데 가서 보게 되면은 럭셔리 서비스라 그러면 되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던데요. 비싸고 품질 좋고 다른 데 아무 데나 전화 가가지고 받지 못하고 그런 거를 럭셔리 서비스라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데 딱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서비스 디자인에, 특히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따져보죠. 럭셔리라는 게 뭘까요? 정말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는 딱히 어떻게 그 브랜드 이름을 댈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가끔 가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방이나 옷 같은 거에 누가 봐도 이 제품이다를 전부 다 붙여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죽에다가 다 똑같은 무늬를 박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버클에다가 특정한 거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고유한 문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제품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럭셔리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이게 저희가 위에 나왔던 그 표에 보시게 되면 메스티지가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근처 어디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특히나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흘러서 그게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3만 불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4만 불 정도인데,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어가면 로고가 보이는 거를 국민 자체가 싫어하게 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연구도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이게 내가 이런 비싼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욕이 충분히 있는 국가의 소득 수준일 때는 이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이런 상표를 달았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럭셔리라고 부르는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모든 동네 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다니는 거를 저희가 럭셔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럭셔리일까요? 저 시점이 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게 럭셔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싸고 희소성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건 럭셔리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는 럭셔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요 단어에 대한 설명,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나올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extremely comfortable living or surroundings. 내가 극도로 편안해하는 것. 그런 삶, 아니면은 내 주변 환경, 그런 거를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싼 거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것, 지극히 편안한 것, 그것을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두 번째로 나오는 저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something that is not essential but provides pleasure and comfort. 그러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즐거움을 주고 행복함을 줍니다. 편안함을 주고. 그거를 저희가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되면 something that is desirable but expensive or hard to obtain or do. 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럭셔리에 대한 definition입니다. 그런데요, 사전에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두 번째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그냥 단순히 비싸다고, 단순히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럭셔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품 같은 경우에 비싸고 남들이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가짐으로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럭셔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는 서비스, 제가 어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민박집에 갔는데 아무 데서도 얻어보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친절하신 주인분들, 그리고 전부 집에서 손수 기르신 농작물과 직접 잡으신 자연산 해산물,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한테 정성 어린 밥을 해주셨다. 저는 그거 럭셔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정말 어디 가서 쉽게 못 얻거든요. 그냥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만 얻을 수 있었던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 언덕이 있어서 거길 딱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노을이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럭셔리인 거죠. 자, 이런 개념에서 럭셔리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럭셔리 서비스라는 게 뭔지,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단지 비싸고 좋은 거로 발라놨다고 해서 그게 럭셔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7성급 호텔에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좋은 대리석에 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고 이게 럭셔리 서비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비싼 서비스인 거죠. 저희가 단지 비싸다고 해서 그거를 럭셔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럭셔리인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이상은 럭셔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거기에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갑자기 일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저 첫 번째 데피니션 다시 보실게요. Extremely comfortable living or surroundings. 제가 지극히 편하다고 느끼는 삶이나 제 주변 환경은 제 옆에 분이 느끼시는 것과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치를 두는 어떤 환경이나 사물, 말, 제가 듣는 모든 소리들까지도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럭셔리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럭셔리 서비스라는 거를 부를 때 이제 몇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value added 서비스도 있고 서비스 자체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나누는 거는 다른 데서도 하니까 제가 나누는 거지 너무 신경 안 쓰였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지난번 2번 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럭셔리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찍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고객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럭셔리 서비스입니다. 단순하게 필요한 거를 딱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아, 나는 정말로 스페셜하게 대우를 받았다. 나는 여기 와서 정말로 값진 경험을 했고 이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게 진정한 럭셔리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왜 서비스 디자인과 디자인 띵킹을 합치고 거기에 럭셔리 서비스를 붙였는지가 이해가 되십니다. 자, 디자인 띵킹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한마디로 디자인 띵킹을 설명하면 뭐다? 공감입니다. 제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인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대가도 지불을 하셔야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에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몇 분 전이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데는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 백화점에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하려고 하실 때 그런 로고들이 전부 박혀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브랜드에 돈 쓴 거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은 벌써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럭셔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결코 럭셔리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천박하다고까지 수준 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티를 내나? 그냥 깔끔하고 좋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고급진 걸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로고를 좋아하시고 그런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문화에 계시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대상 고객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럭셔리 서비스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가장 큰 만족감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대상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구매의 결정은,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구매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살짝 고민해서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틴 같은 경우는 매일 샀기 때문에 굳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일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늘 사 드셨던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저게 들어갑니다. 리미티드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고민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USB 같은 거죠. 그거 뭐 고민 안 하시거든요. 살짝 뭐 고민하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셔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익스텐시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집을 산다 이런 경우인 거죠. 집을 사게 되면 어디에 살까? 나는 어디서 일을 하게 되고 나는 방이 몇 개가 필요하고 지금 나는 이거를 살 돈이 있나 없나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 이 구매 결정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이거를 이 구매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저게 럭셔리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럭셔리 서비스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 저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자랐던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이 전부 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여기까지가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띵킹, 그리고 럭셔리 서비스를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